읽기과학에서도 그 대목이 너무 뼈 때리는 정말 문장이었던 게 네. 우리는 영어 읽기 쓰기를 너무 어렵게 가르친다. 맞아요. 필요 이상으로. 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거를 제때 가르치면 사교육이 많이 필요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가 아니라 맞아요. 배워야 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가장 적시에 가르쳐 주는 거. 네. 그걸 제도화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장은경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났어요. 왜 우리 아이들은 실제로 영어 책을 읽는데 어려워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 언어를 써먹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 대한 인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면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파닉스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 교육을 하면 실제로 이게 소리를 음으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음으로 들리는 소리를 문자로 해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파닉스 교육은 정말 그 집 앞에 초등 영어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닉스 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파닉스를 뗐는데 책을 못 읽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읽기라는 거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독, 디코딩이 있고 그다음에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라고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측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디코딩의 단계가 돼야 그다음에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 가는 그렇죠. 건데 네. 요게 좀 체계적으로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요게 잘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음가를 인식해서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에 대한 이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뭐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확산이 되어야 읽기에 대한 동기도 생기고 하는 건데, 요게 좀 체계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왜 못 읽느냐 하는 거는 잘 못 배워서가 아닐까. 제대로 못 배워서. 네, 그래서 네. 음은 인식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파닉스를 배웠다가 끝이 아니고 이게 완전 자동화가 되어야.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네. 이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영어 학원 선생님들이 반발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 영어 학원이나 파닉스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약간 파닉스는 규칙이다. 네. 그리고 파닉스를 문법처럼 가르쳐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우리 그 문법, 국어 문법이 중학교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법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뇌가 아이들이 최소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데 초등학교 1학년 7살짜리를 가져다 놓고 그래머 법칙을 가르치고 파닉스 법칙을 가르치는데 파닉스 법칙을 가르치는 선생님조차도 이 음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 저희 아이를 가르치는 원어민 그 선생님이 얘가 거의 미국에 4학년 정도를 하는데도 아이한테 계속 단어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왜 단어를 받아쓰기를 시켜? 단어 뜻을 알게 해야지. 그거는 계속 애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버트맘,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케블러리의 음가의 그 뜻을, 그리고 음가를 받아쓰기를 하면서 익히는 과정은 미국에서 K부터 시작해서 킨더 과정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네. 4학년까지도 중요하고 4학년 때까지도 실러블이나 단어의 구조학적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단어가 길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읽어서 그 단어가 접두사 부분 떼어낼 수 있고 본단어 떼어낼 수 있고 전미사 부분 떼어낼 수 있게 그렇게 뭐 실러블이라던가 파닉스의 예외 음가까지도 아이가 귀로 익혀서 그걸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다. 그리고 실제 이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저도 이제 똑같은 경험이 네. 사실 있는데요. 네. 이제 호주에 가서 이제 제가 학교 안에 이렇게 참관을 하거나 미국에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참관을 하거나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그 학생들 중에서 그 슬로우 러너들 있잖아요. 스트러글링한 그쵸. 러너라고 네. 하는 잘못 배우는 애들. 그 애들을 따로 지도를 할 때도 굉장히 그 받아쓰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어의 그 소리랑 철자랑 연결을 제대로 못 시키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가지 못하게 하는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아쓰기를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저도 그때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 요즘에 사실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고3 아이들 중에서 얘네들은 왜 영어를 이렇게까지 못하게 되었나? 왜 포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나? 학생이 특별히 지능에 문제가 있거나 학생 맞아요.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네.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똑똑한 아이들도 네. 영포자가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새 그 학생들 데리고 따로 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학생이 하나가 있는데 완전 바닥 9등급 학생이에요. 영어도 뭐 전 과목이 다 9등급이긴 하고 그냥 계속 게임만 하고 학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이제 하나 있는데 영어로 재미를 좀 이렇게 가져보게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발음도 되게 좋고 스피킹 리스닝은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유창하게. 근데 단어를 전혀 못 읽어요. 그 되게 이상했는데 제가 이제 스트로베리를 말할 일이 있었는데 스트로베리를 읽어주는데 말하는데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로베리가 스트가 STR이라는 거를 몰라요. 아, 그러니까 네. 알파벳과 네. 소리의 네,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음소 인식을 못 해요. 근데 되게 유창하게 말은 잘해요. 얘가 뭐 외국 애들이랑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얘가 유창하게 영어를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실제로 글은 하나도 못 읽으니까 학업이랑은 연결이 아깝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지금 그 파닉스의 기본적인 걸 조금 가르치는데 애가 머리가 좋고 맞아요. 금방 받아들여요.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애가 네. 이제 와서 18살 돼서야 이제 파닉스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얘 진작 했으면 네. 지금 얼마나 잘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 책을 못 읽는 게 파닉스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파닉스 교육에서 알파벳 교육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눴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과 과정은 이제 워낙 잘 아시니까 교과 과정에서는 읽기 전략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읽기 전략이 초등이 지나고 중등 가면 바로 읽기 전략인가요? 많이 하죠. 대학에서 읽기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할 때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주제를 찾은 다음에 세부 정보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가르치는 그런 방법보다는 맥락 속에서 그냥 단어의 의미를 유추하고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유추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런 스트래티지별로 많이 해요. 수업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읽기 전략이 소용이 없다는 아니고 읽기 전략도 배워야 되는데 읽기 전략만으로는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모든 학생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다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명시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전략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주로 전략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읽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은 채 읽기 전략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영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읽기라는 것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는가. 그러니까 읽기에 5가지 기둥이 사실 있잖아요. 음소 인식을 하고 파닉스를 하고 그다음에 단어 인식을 하고 의미를 가지고 가고 하는 이런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잘 안 배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각각의 단계를 어떤 식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아이들 그 학습 연구를 할 때 선생님 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알파벳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알파벳을 배울 때 철자를 똑바로 음가랑 인지해서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갖춰야 파닉스의 이제 규칙들이 얘 귀에 들어오는 거야. 아, 오, 유가 같이 있으면 뭐 이중 모음이야. 끝에 이가 사일런트 이가 될 수도 있고 매직 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이걸 아이들한테 매직이라는 걸 안 알려줘도 이가 올 때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소리를 터득하는 과정에서 뭔가 교육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반복해서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요 교육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읽기 전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보캐블러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요즘에 다시 회귀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캐를 너무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저는 좋지 않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서 제가 말로 보캐라는 얘기를 라이브 방송에서 잘 안 했었는데
최근에 보케블러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잘못하면 엄마들이 보케블러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외우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읽으신 거에서 티어 1, 티어 2, 네네네. 티어 3 네네. 예, 그거 있죠. 네네. 티어 1이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익히면 티어 2에 배우기 위해서 쓰는 단어구는 네. 그거께서 연계가 되고 그럼요. 그래서 확장이 돼야 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티어 3의 뭐 지리학이나 생명학이나 뭐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는 요게 바탕이 되면 구조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 연계를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요게 싹 완성이 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읽기에 기둥에 있잖아요, 보케블러리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쵸. 그건 거죠. 네. 근데 선생님 그게 사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먼저 돼야 되는데 읽기 전략만을 가르치는 게 사실 읽기 전략도 있긴 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읽는 부분 중에 그러니까 방법이 예, 여러 가지 중에 이- 한 가지. 예, 한 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느 영역을 차지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교육 과정의 전반에 읽기 전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 비중도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고. 그게 홀랭귀지 시대의 네, 맞아요. 교육 과정이라서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미국에 3큐잉 법안이라는 게 있대요. 예, 3큐잉이라는 게 지금 홀랭귀지 교육 과정 이후에 밸런스드 리터러시가 맞아요. 한동안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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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홀랭귀지에서 밸런스드 리터러시를 하고 밸런스드 리터러시에서 사이언스 오브 리딩으로 넘어오면서 이 밸런스드 리터러시의 주요 그 학습의 방법이 추론, 유추, 너가 그쵸. 짐작해봐. 네네네. 그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게 것처럼 우리 전략적인 교육 거. 과정에도 맞아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지 네, 네. 짐작해봐.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은 지금 그 홀랭귀지 기반의 밸런스 리터러시가 약간 맞아요. 가미가 되어 거기까지예요.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3큐잉 법안이 뭐 15개인가 아예 통과가 됐대요. 근데 그게 유추시키지 마. 가르쳐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이니까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맞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당연히 명시적으로 가르쳐.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네. 그게 있고 또 디스커버리 러닝도 그쵸. 필요한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을 놓고 아이들이 이제 끝에서 법칙을 발견해내는 방식도 있지만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하는 방식과 선생님이 명시적으로 영역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 다 고등학교 정도면 좀 다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단계까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명시적인 지도가. 읽기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아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 없냐를 볼 때 한 책을 갖다 놓고 이 아이가 이 책에서 뭐 단어를 이제 뭐 한 5개 이상 모르면 못 읽고 맞아요. 맞아요. 그 법칙이 있어요. 3개 정도는 파이어 핑거 읽고 룰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거기에 있는 문장을 아이가 읽어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그렇죠. 게 더 단어만 맞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는 그쵸.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 봐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게 이제 사이언스 오브 리딩을 계속 저희가 방송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방송하는 것 중에 기존에 이제 그 전문가분들은 뭐 한 페이지에 한 권에 뭐 3단어, 5단어를 모르면 그 책은 이제 아예 맞지 않아. 짐작으로 네. 엄마가 판단할 수 있게 네.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읽기 능력에 소리와 철자가 매칭되는 능력을 보려면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 어떻게 엄마가 좀 측정을 해보면 좋을까요? 첫째는 아이가 음운 인식을 제대로 하는가. 캣 같은 경우에 크, 에, 트 이런 발음의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그거랑 철자가 예. 제대로 연결이 되는지 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사이트 워드 네. 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문장을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이트 워드가 예외 원가라고 해서 맞아요. 그냥 통으로 네. 통문자로 외우게 했는데 네네네네. 저도 그렇게 예. 배웠어요. 예, 근데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는 사이트 워드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는 글자들이 그렇구나. 맞는 게 있으니 네. 예, 그거를 제대로 읽어봐라. 예, 그렇게 말을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결국은 영어책을 못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파닉스에서도 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의 음가 인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크네요. 그러면 맞죠. 맞죠. 스트로베리를 모르는 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네. 근데 정말 네. 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학부모분들이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아이를 키우시잖아요. 근데 파닉스 개념을 배운 세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 교육 과정을 보면서 나도 파닉스를 배우니까 단어가 읽혀져요. 예전에는 발음 기호가 없으면 못 읽었대요. 그런데 파닉스를 계속 반복해서 대표문과부터 시작해서 뭐 슈바울, 롱바울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도 이제 웬만한 단어가 읽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네요. 엄마가 가이드를 하면서 그냥 파닉스 음가를 자연스럽게 읽혀서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리의 글자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읽기 맞죠. 능력을 맞죠. 위해서. 네. 그러니까 소리를 음가로 네, 그 해독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그쵸. 소리 내서. 예.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번째 시간을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가 이 사이언스 오브 리딩에서 예시를 들어서 네. 이제 좀 선생님하고 좀 하나하나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